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뉴욕 일원에 또다시 눈폭풍 예보가 나왔습니다. 6인치 내외의 적설량이 예상돼 금요일 밤 퇴근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선발 시 기존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임금,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한국 기업 등 중소형 사업체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 수천 명을 제3국으로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망명 신청자들은 사실상 미국 망명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정부가 이민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시카고 지역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도시에 군대를 파견하려 한 트럼프 대통령에겐 상당한 타격이란 분석입니다. 법무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기록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추가 문건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다수 언급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뉴욕 일원에 또다시 눈폭풍 예보가 나왔습니다. 6인치 내외의 적설량이 예상되면서 금요일 밤 퇴근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금요일 저녁부터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에 눈폭풍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 가장 많은 양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퇴근길 큰 불편을 예상했습니다. 기상청은 대부분의 지역에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하고 뉴욕시와 북부 뉴저지 지역은 3에서 6인치, 허드슨밸리호 뉴저지주 북서쪽 지역의 경우 6인치 이상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리던 눈은 토요일 오전부터 그 양이 줄기 시작해 차츰 비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립기상청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캘리포니아 지역의 강풍과 폭우, 폭설이 예상된다며 여행 재고를 권유했습니다.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점차 강해져 세크라멘토 계곡과 샌프란시스코 반 일대에는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시에라 네바다 산지에는 강풍과 폭설이 내리기 시작해 산악지대 도로를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수많은 지역에 방제 장비와 구급대를 대기시켜놓고 있으며 특히 해안지대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방위군까지 지원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선발 시 기존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임금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비자 쿼터가 대기업으로 돌아가 한인 기업 등 중소형 사업체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DHS는 내년 2월 27일부터 H-1B 비자의 고임금, 고숙련 신청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가중치 기반 선발 방식을 시행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H-1B 비자 신청 기회는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됐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제도가 저임금, 저숙련 해외 인력을 들여오는 통로로 악용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DHS사나 USCIS 대변인은 기존 무작위 H-1B 추천 방식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는 데에 악용되고 남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한 건당 10만 달러에 이르는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비자 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해온 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인상한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상공회의소와 미국 대학협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H-1B 비자는 전문 직종 근로자를 위한 비자로 연간 발급 건수가 최대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올해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승인받은 기업은 아마존으로 10,000건이 넘었습니다. 이어 인도에 본사를 둔 IT 서비스, 컨설팅 기업 타타 컨설턴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순이었습니다. 정부가 미국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 수천 명을 제3국으로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협정에 근거한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망명 신청자들은 사실상 미국 망명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CBS는 어제 정부 내 비공개 문건을 인용해 12월 초 기준 ICE 측은 이민법원에 망명 신청 각하 신청을 8,000건 이상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본국 송환을 꺼리는 불법 체류자를 제3국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협약, 체결국이 수용할 수 있는 체류자의 망명 신청은 이민법에 따라 각하할 수 있습니다. ICE는 이 같은 법률 조항을 근거로 애틀랜타, 뉴욕, 샌프란시스코, 텍사스 등 전국 각지 이민 법원에 접수된 망명 신청을 심리 없이 각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법 체계상 이민법원은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입니다. 이민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심부터 사법부 소속 연방항소법원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DHS는 보도에 대해 망명 신청 외국인이 동의한 협력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합법적 양자간 협정에 근거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부는 불체자를 가능한 한 빠르게 내보내는 동시에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망명 제도의 적체와 남용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활용한 것이라며 합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망명 신청자 측에서는 사실상 미국 망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는 행정부가 망명 제도 자체를 문제로 보고 있다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로 망명을 신청하도록 강요받는 것으로 결국 그냥 포기하고 본국에 돌아가란 말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CBS도 망명 신청자들에게 제3국에서도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란 부담을 지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이 정부가 이민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시카고 지역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도시에 군대를 파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란 분석입니다. 법원이 정부가 시카고 지역에 주 방위군을 파견하려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대법원이 행정부가 제기한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주 방위군 파병을 막았던 지방 법원의 판결을 뒤집어달란 긴급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항소법원도 주 방위군 개입을 거부했으며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2달 이상 걸렸습니다. 세뮤얼 알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등 3명의 대법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명령은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주지사나 시장이 있는 다른 도시들에 군대를 배치하려는 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현재로서는 정부는 군대가 일리노이주에 배치돼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권한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드문 대법원 패배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긴급 항소에서 연이어 승소해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의회가 승인한 수십억 달러 연방 예산 환수, 이민자에 대한 강경책, 연방 독립기관 수장 해임 등을 허용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대법원의 결정을 주와 국가를 위한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도시, 교외 지역, 그리고 지역 사회는 마스크를 쓴 연방 요원들이 신분증을 요구하고 외모나 말투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대통령이 언제든 군대를 거리에 배치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기록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추가 문건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다수 언급됐으며 대통령이 소녀들을 좋아했던 편지도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약 3만 페이지에 이르는 앱스타인 사건 관련 문서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문건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포함됐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일례로 앱스타인 성범죄 공범으로 복역 중인 길레인 맥스웰 관련 소환장엔 뉴욕 연방검찰청 검사보의 관련 기록이 포함됐습니다. 그는 이메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최소 8차례 앱스타인 전용기에 탑승했다고 적었고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 20살 여성만 비행기에 탑승한 적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CNN은 앱스타인이 우회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편지도 새롭게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앱스타인 서명이 들어간 편지는 앱스타인이 복역 중 사망한 2019년 작성됐고 수신인은 L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자체조 국가대표팀 주치의로 활동하며 선수들을 성착취한 것으로 드러난 레리 나사르로 보입니다. 앱스타인은 편지에서 우린 한 가지를 공유하는데 젊은 여성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그들이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길 바라는 희망이다며 우리 대통령 또한 젊고 성숙한 소녀들을 좋아한다고 적었습니다. 앱스타인은 이 대통령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편지 작성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재임 시기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저격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법무부는 이날 별도 성명에서 이 문서 중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허위적이고 선정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며 근거 없고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AI를 사유로 한 인원 감축으로 5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 방송은 컨설팅 업체 챌린저 그레이앤크리스마스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올해 1에서 11월 미국에서 감축된 일자리가 117만여 개였고 이 중 AI가 사유로 언급된 경우가 54,694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AI 관련 주요 기업에서도 AI로 인한 감원 사례가 잇따랐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즈포스는 지난 9월 AI 도입으로 고객 지원 인력 약 4,000명을 감원했다고 밝혔습니다. IBM은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면서 올해 인사 업무 인력 수백 명을 줄였고 IT 보안회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AI를 직접적 사유로 들며 전체 인원의 5%에 달하는 약 500명을 내보냈습니다. 인력자원 플랫폼 기업 워크데이는 AI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올해 2월 직원 1,750여 명을 감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챌린저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감원 규모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량 해고가 잇따랐던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세 등 탓에 비용 압박이 커지자 일선 기업들이 AI로 종전 인력을 대체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존슨앤존슨이 만든 활석 제품이 성면에 노출돼 폐 내마감이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한 새 아이의 어머니에게 6,5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램지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원고 에나진 호튼 칼리가 어린 시절 내내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했고 이후 발암물질 성면에 주로 노출돼 발생하는 공격적 암인 중피종에 걸렸다며 존슨앤존슨으로부터 6,550만 달러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3일간 진행된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들은 존슨앤존슨이 성면에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활석 기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마케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그녀의 가족이 자녀에게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품은 2020년 미국 진열대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면 존슨앤존슨의 소송 담당 부사장 에릭 하스는 회사의 베이비 파우더가 안전하고 성면을 함유하지 않으며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와 샤워 투 샤워 바디 파우더에 들어있는 활석이 난소암 및 폐와 기타 장기를 강타하는 중피종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오랜 법적 공방 중의 하나입니다. 이달 초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존슨앤존슨의 활석가루가 난소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한 두 여성에게 4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했고 10월에 또 다른 배심원단은 9억 6,6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위치한 무료 급식소에서 굶주리는 반려동물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롱아일랜드 내 최대 규모의 무료 급식소가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 제공에 나섰습니다.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 카운티 행정관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월 이후 이미 100가구가 상온 보관이 가능한 반려동물 사료와 용품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레이크먼은 식량난을 겪는 가구 중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도 많아 이들 역시 반려동물의 먹이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위치한 무료 급식소 메리 브레넌인과 지역 동물보호단체인 나소 카운티 동물학대 방지협회가 협력해 추진됐습니다. 무료 급식소 측 대변인 다나 로페즈는 식량 불안을 겪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반려동물 사료까지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반려동물 사료와 함께 제공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롱아일랜드 최초입니다. 관계자들은 해당 사업을 지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 열쇠를 선물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강경화 주미 대사와 환담하면서 지난 10월 방한 당시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아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5개 제작된 백악관 황금 열쇠 중 마지막 남은 1개를 이 대통령에게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황금 열쇠는 백악관의 전경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금색으로 새겨진 나무 케이스에 들어있으며 열쇠엔 미국 대통령 문장과 함께 백악관 열쇠란 문구가 각인돼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방송 직전 취소돼 트럼프 눈치 보기 논란에 휩싸인 CBS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60분의 불체자 추방 관련 보도가 온라인에 공개됐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이 캐나다 방송사 글로벌 TV의 스트리밍 앱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글로벌 TV는 CBS의 60분을 캐나다에서 송출할 권리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CBS는 지난 21일 프로그램 방송 3시간 전에 13분 분량의 리포트 송출을 취소했지만 글로벌 TV는 원본을 그대로 방영했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원본 영상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들은 엘살바도르에서 고문과 성폭력, 가혹 행위에 노출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연말 연휴 기간 뉴욕의 여행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22일부터 1월 4일까지 연말 연휴 기간 뉴욕 지역 여행객은 역대 가장 많은 1,4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FK 국제공항과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 라과디아 공항, 스튜어트 국제공항 등 뉴욕 일원 주요 공항 이용객은 570만 명, 뉴욕 일원 교량 및 터널, 도로 이용객은 910만 명이 될 것이란 추산입니다. 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 증가한 수치입니다. 항만청은 공항 이용객 경우 국내선은 2시간 전, 국제선은 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여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제22대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헨리 김 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경제인협회는 지난 18일 포트리 하얏트 호텔에서 연말 송년회를 겸한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2020년 취임해 제19대부터 21대까지 협회를 이끌어온 홍진선 회장의 이임과 지난 6년간 집행부에서 봉사해온 김헨리 신임 회장의 제22대 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로 의미있고 뜻깊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의 오랜 전통인 매달 원례회를 통해 회원 간 친목과 교류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뿌리를 잇지 않는 1.5, 2세 차세대 창업가들을 위한 리더스 포럼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 23도, 섭씨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오후부터 비교적 많은 양의 눈이 오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엔 약하게 눈발이 날리다가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